배우 김수현 씨 기자회견 많은 분들이 좀 시청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좀 다뤄봤지만 뭐 몇 천만 명이 세계적으로 뭐 시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국회가 근데 이때 좀 바빴습니다. 국회는 시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야당이 이 시간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그런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제 오전에는 임기 연장 법안 처리 안 한다고 하더니 이거 블러핑이었나 싶은데 예상 못했던 시점에 단독으로 의결을 했어요. 그런데 뭐 계속해서 뭐 공언을 좀 해왔기 때문에 언제 처리할 거냐 뭐 이런 어떤 뭐 생각만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의 상황이 급박하다. 조만간 언제 뭐 선고 일정을 정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어떤 당내 여론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국회에서 그러니까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은 7일 이내에 임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명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 국회에서 우리가 마은혁 임명을 했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면 마은혁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이런 뭐 거 같은데. 마은혁 뭐 자동 뭐 임명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국회에서 추천하면은 뭐 자동으로 7일 이내 임명한 것을 간주한다. 네. 이거 세상에 이런 어떤 법을 만들려고 발상을 했는지 그분들의 참 내구조가 좀 의심스러운데 아니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어떤 근간이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네. 그 상권 분립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입법은 법을 만들고 사법은 법을 어떤 판단하면서 특히 이 집행부는 법을 집행하는데 그 집행부의 수장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이런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관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자동적으로 간주를 하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국가기관 중에서 임명권이 있는 데와 없는 데가 확실히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추천하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선관위원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추천하는 세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임명을 붙였냐면 모든 인사에 있어서 어떤 그 처분이 잘못돼서 소송을 뭐 한다든지 할 때의 대상은 추천이 아니라 임명입니다. 임명 처분. 그러니까 추천은 하나의 참고 사항이고 임명 따라서 어떤 그 국가기관 내지는 어떤 공무원, 공조직의 어떤 구성원으로서의 신분이 이제 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임명권은 추천이 누구 하더라도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게 헌법재판소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개정안은 마은혁을 임명하기 위해서 국회가 추천하면 7일 이내에 임명하지만 자동적으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조항은 명백히 반헌법적이고 또 특정인 마은혁을 위한 위인 설법에 위인 입법에 불과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 헌재 내에서 6명의 어떻게 보면 탄핵 인용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제가 볼 때는 좀 반정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게 뭐 지금 상황이 6대2 정도만 됐어도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이렇게 안 하는데 지금 아까 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안 어저께 다뤘던 법안 이거 짧게 요약하면은 마은혁 들어오고 문영배 이미선은 나가지 말아라. 대통령 탄핵할 때까지 짧게 보면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요약을 하면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대통령 또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는 누구도 임명하지 말아라. 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하고 이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국회에서도 2012년하고 2017년에 이게 위헌이라고 또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2012년도에 당시 민주당이 이춘석 의원이 이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 즉 헌법재판소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들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을 했는데 그때 당시 입법조사처에서 명백히 이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왜 위헌이냐면 헌법에는 분명히 헌법재판관들의 임명을 6년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만약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대통령이 재임용을 해야 됩니다.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재임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재임용의 절차 없이 임기가 끝나는데 임기를 연장을 하는 이 법안은 명백히 6년으로 정한 헌법을 위반한 위헌 입법이 100% 분명한 사실이죠. 예. 그런데 지금 좀 야당이 많이 불안한 것 같긴 한 게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당이 좀 전화 안 받는다고 브리핑을 했어요. 이게 내가 전화했는데 내가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없었어. 제가 이렇게 브리핑하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어제 내용이 뭐냐면은 한덕수한테 연락했는데 한덕수가 안 받았다. 그래갖고 전화 2번 걸고 문자 1번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 뭐 당대표 비서실장까지도 나섰다. 그러니까 마흔역 임명 관련 회동을 요구하려고 했다라는 건데 뭐 전화했으면 아마 몸조심하라고 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런 말을 했을 거 아니 마흔역 임명 안 할 거면 몸조심해 이렇게 아마 하려고 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기자들한테 그래도 전화 안 받는다고 브리핑하는 거 저는 이런 거 처음 본 것 같습니다. 2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은 어쨌든 뭐 국가를 위해서 한덕수 권한 대행하고 뭐 이렇게 접촉하려고 노력했다. 예. 뭐 이런 어떤 보여주기식 어떤 언론에 보여주기식 위한 어떤 그런 어떤 본인의 노력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했는데도 아예 그 한덕수 권한 대행이 개무시했다. 뭐 이런 것은 결국은 한덕수 최상목 쌍태안액을 위한 빌드업이다. 예. 이렇게까지 했는데 전화까지 받지 않더라. 뭐 이런 어떤 명분을 쌓아서 쌍태안액을 위한 어떤 빌드업이 아닌가.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돌아가는 상황이 심각하니까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좀 급박한 상황이구나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마흔역 임명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흔역 임명하라는 건데 국민의힘도 타겟을 좀 마흔역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 마흔역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좀 저희가 다 자세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마흔역이 대체 누구기에 국무위원 전원하고 바꾸겠다는 것인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마흔역 판결 때문에 또 예전에 우리법 연구에 명단이 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마흔역 재판관 후보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최근에 또 차명진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마흔역에 대해서 또 밝혔죠.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과거에는 이제 법관 재임용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법관 재임용을 할 때 좀 도와달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형이 정권 실세니까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네, 차명진 의원은 2가지 조건을 붙였답니다. 첫 번째 이제 마흔역은 이제 인민노련 출신인데 인민노련이 이제 차명진 의원의 당시에 차명진 의원은 이제 운동권 출신이었으니까 국가보안법 위반되는 것을 좀 이렇게 누명을 씌웠다. 아하.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해라. 예. 그런 어떤 요구와 또 2번째는 당신이 이제 과거 어떤 사회주의에서 몸담았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전향했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제 생각을 바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에게 밝혀라. 이 2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그 2가지를 이제 요구한 이후에 연락이 없었답니다. 연락이 없었다. 뭐 그런 걸로 봐서 차명진 의원은 확실히 아직까지도 마흔역은 사회주의 체제의 어떤 이념에 경도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것을 강하게 이제 확신한다는 그런 어떤 페이스북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차명진 의원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걱정하는 건 이런 것이죠. 헌법재판소가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가장 중요한 최후의 수문장 역할을 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에 지금 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구도 즉 지금 우리법 연구회 소속에 있는 어떤 그런 분들과 같이 해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좀 위태로워질 수가 있다. 그런 어떤 차명진 의원의 또 의견도 피력됐을 만큼 마흔역 후보자는 굉장히 좀 사상적으로 헌법재판관이 좀 돼서는 곤란하지 않나 하는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영배 대행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다, 찐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신동욱 원내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흔역 후보자는 계급혁명을 추구하는 반체제 조직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과거 공산혁명을 신봉했다. 그리고 판사 시절 민노당 관계자들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으로 좌편향 성향을 뚜렷이 드러냈다. 이런 인물이 헌재에 합류하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는 뻔한 일이다. 사회주의 신봉자가 헌법소로 외치는 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문영배 대행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예. 자기가 이제 왼쪽에서 뭐 최고 이쪽 뭐 그 극단이다 뭐 이렇게 스스로 했지만 그러나 본인이 그 어떤 그 운동권 내지는 어떤 그 반체제 사회주의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향판이었죠. 그런데 마은혁 후보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당시의 운동권 단체 중에서도 가장 급진 단체인 인민노련 출신이고 네. 그리고 그 관련된 그 활동이 명확한 어떤 상태에서는 문영배 대행과는 좀 차원이 다른 어떤 사람인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은혁 그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될 이유는 예. 일단 개인적인 이런 어떤 이념의 어떤 그 극단적인 어떤 성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또 중요한 이유는 임명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상권 분립에 의해서 국가 원수 지금 현재는 한덕수 권한 대행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권한 대행에 있는 것의 임명권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을 즉 한덕수 권한 대행이 판단하던 몫입니다. 이거는 임명권의 재량에 속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법 위헌적인 사항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미 이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우원식 의장이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이 지위 확인은 우리가 할 몫이 아니라고 각하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기판력, 즉 이미 판단한 기판력이 이미 작동을 한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한덕수 권한 대행에게 또 그 우원식 그 의장이 그 지휘 확인 심판을 청구를 하고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고 또 국회의장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 중립 위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민주당이 꼭두각시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자인하는 그런 꼴인데 이런 어떤 측면에서 당연히 한덕수 권한 대행은 마은혁을 임명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자진 사퇴할 만도 한데 자진 사퇴한다는 얘기가 없네요. 그럴 사람은 아니고 좌파들의 어떻게 보면 뻔뻔함 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절대 자진 사퇴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한테 전화까지 했을 정도니까 자진 사퇴는 안 할 것 같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내용 좀 저희가 한번 다뤄볼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러니까 판결 언제 하냐. 그리고 일찍 하는 게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죠.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제 하냐. 그리고 일찍 하는 게 좋냐. 늦게 하는 게 좋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을 언제 하는 게 좋냐, 늦게 하는 게 좋냐, 빨리 하는 게 좋냐 이거예요. 의원님 보시기에 이거 일찍 해도 없습니까 일단? 저는 뭐 4월 4일 얘기 나오고 4월 11일 얘기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직무 복귀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탄핵 기각 각하가 당연히 될 거라고 보지만 또한 또 중요한 것은 국가의 혼란이나 갈등을 최소화하고 방지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이 퇴임하고 난다면은 정말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4월 18일 이전에는 결정은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 기각 각하의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문영배 대행이 지금 이제 선고 일정을 잡지 않는 게 아니냐 이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고 일정을 잡는 것은 법에 헌법소장 지금은 대행이죠. 대행이 재판관들과 상의를 해서 그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헌법소장의 전속적인 권한입니다. 그렇죠. 문영배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문영배가 지금 선고 일정을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전까지는 좀 그 평의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지난주부터는 사실상 평의가 어느 정도는 정리됐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판결 직전까지 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다들 알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선고 일정을 못 정했다. 이것은 문영배가 자기 입으로 탄핵을 기각한다 혹은 각한다는 말을 하기 싫어서 선거 일정을 저는 못 잡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영배는 반드시 선고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문영배는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선고를 안 하고 가버리면은 나라가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우려를 하시니까 뭐 시나리오 이런 것도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찌라시, 속칭 찌라시, 받은 글 시나리오 이런 것도 만들고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십니다. 이 찌라시의 신빙성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어제 오후에 돌던 그 향후 시나리오 예상, 뭐 미선고 가상 시나리오 이런 부분 좀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향후 시나리오 예상이라 그랬고 많이 좀 내용이 돌았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상황이 인용대 기각이 5대3 구도라는 게 정설이다. 뭐 이렇게 돌면서 5대3 뭐 판결을 내리라고 촉구해도 국민의힘 측은 뭐 가만히 기다려도 꽃놀이패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서 지금까지 4월 18일까지만 시간을 끌면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가 된다.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 임기 만료가 되니까 6인 체제가 되게 되는데 그럼 6인 체제가 되고 한덕수 총리가 6월쯤에 이제 재판관 후임자들 이제 임명을 하게 되면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80일 이내로 또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심판 선고를 180일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구도가 오히려 5대3에서 3대5가 되게 된다. 이건 약간 좀 제가 좀 얘기해 보니까 좀 여당에 유리한 시나리오 같은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며칠 전부터 빨리 그 탄핵 선고 날짜를 잡아라. 빨리 하자. 빨리 신속 기각 각하를 하기 위해서 빨리 선고 날짜를 잡아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나경원 의원과 같이 이제 그 국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참 고마운 거는 바로 지난주 이 시간에 이명웅 변호사와 같은 시간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명웅 변호사와 이야기한 중에 지금 이 시간에는 빨리 헌법재판소에 최소한 중도보수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기각 각하하기 위한 명분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되겠다. 언론을 통해서 더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나경원 의원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어제 이제 오전 10시에 이제 그 국회 세미나를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의원들이 30몇 사람이 와가지고 신속 기각 신속 탄핵 선고를 촉구를 하는 또 결의안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판사 출신의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전 대표 같은 분들도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문영배 대행이 선고 일정을 잡지 않은 것은 심리를 할 때는 초치기까지 놔두고 정말 그 무리하게 위법하게 심리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그런데 정작 그 평일을 하고 빨리 선고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는 2월 25일 헌법 재판소에서 변론 종결된 이후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선고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직무유기다. 마치 경찰이 폭행 사건의 신고를 받고 나가는데 그걸 말리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는 꼴이다고 이제 강하게 지금 이제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나리오에 있던 당부 내지는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현재는 빨리 선고하라. 그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빨리 선고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다. 그 제가 보니까 또 다음 주 그러니까 10일쯤에 헌법재판소 회식 일정이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뭐 약간 뭐 경찰 쪽에서 흘러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관측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마 이제 경찰 경호 관련된 부분으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좀 대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사도 그렇지만은 통상적으로 헌재도 퇴임 직전에는 선고를 안 내리는 게 이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회사도 퇴임하기 직전에는 일 다 안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퇴임 직전에 결정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쫓기듯이 하는 거 아니냐, 졸속 심판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우려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지금은 사실은 2월 25일 변론 종결된 이후에 많은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퇴임 전에 뭐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졸속 심판이다, 졸속 재판이다, 뭐 이런 우려는 저는 뭐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4월 18일이기 때문에 4월 18일 바로 직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며칠이라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결정하는 것이 뭐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3월 10일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을 할 때는 이정미 재판장이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 며칠 바로 직전이었는데 지금도 지난번처럼 임기 막판 그 직전에 선고가 잡힐 가능성이 저는 가장 많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